유행이 지나고 오래된 색이 바랜 옷들은 대부분 헌옷 수거함으로 들어가지야. 이렇게 우리 손을 떠난 옷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야? 재활용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야? 헌옷 수거함 속 옷들이 우째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야. 그 과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초종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류 수거함을 보면서 늘 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버리는 옷, 헌옷 수거업체의 옷들 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수거함에 이제 의류를 분리 배출하게 되면 이제 재활용 업체에서 그걸 이제 수거해서 가져가겠죠, 그죠? 네. 가져가게 되면 일단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일부가 그 국내에서 중고 의류로 팔리고 네. 또 일부는 또 이제 산업용 기름 걸레 같은 걸로 재활용이 되고, 하지만 대부분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곳으로 수출이 돼서 그쪽에서 사용되거나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폐의류 대부분 다른 나라로 보내진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폐기물 중에서 폐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뭐 연간 폐의류 발생량 등 공식 집계된 수치가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지. 예, 환경부에 따르면 그 방금 말씀하신 의료 수거함으로 나오는 발생하는 게 한 연간 10만 톤 정도가 그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중고 의류가 30만 톤 이상입니다. 즉 그 말은 환경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의료 수거함을 통해 하지 않고도 나오는 것도 많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5대 헌옷 수출국으로 뽑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40만 톤 정도의 폐의류가 발생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이상이 수출됩니다. 물론 보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가까운 동남아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까지 수출되는, 그래서 대부분 90% 정도가 수출되고 한 10%가 국내에서 중고 의류나 재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톤 정도가 되는데 90%가 수출이 된다는 건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재활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 정도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거든요. 네네. 거기다 이게 여러 소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혼방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재사용, 누군가 다시 입지 않으면 네. 재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일부 재활용되는 것은 주로 산업용 기름 걸레처럼 네. 일부가 재활용이 되고, 그것도 재활용되고 한번 재활용되고 나면 더 이상 재활용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소각이나 매립대로 가는. 그래서 폐의류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류를 좀 소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태우게 되면 많이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겠죠. 예. 의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한 1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그다음에 중금속,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이옥신 같은 네네네. 발암물질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의류를 소각할 때 얼마나 잘 소각장을 잘 갖추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소각 과정에서는 온실가스와 다양한 오염물질 그리고 다이옥신까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수출이 거의 90%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만 해도 30만 톤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양이 뭐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로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로 옷들이 다 수출이 되면 거의 뭐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저개발국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각하는 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조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의 소각장 같은 견학을 가보시면 예. 한국의 소각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장치를 구비를 했고요. 거기다가 TMS라고 네. 원격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염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농도가 얼마 이걸 다 감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부 또 태우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해서 뭐 지역 난방이라든지 산업체 열 에너지를 파는 경우도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방금 말씀드린 저개발국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 주로 노천에서 그냥 태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 물질 같은 경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더러운 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각만 되는 게 아니라 막 바닷가에 버려지고 강에 버려지고 사막에 막 버려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썩는 과정에 더러운 물까지 나오면서 공기, 토양, 그다음에 물까지 다 오염시키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멀리를 수출하는 것보다 예. 가급적 관리가 잘 되고 된다면 우리나라에 소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사용 비율이 거의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배출한 것 중에서 그 나머지는 재활용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것도 통계가 어떻게 잡히냐면 재활용으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는 한 반 정도가 예. 사용을 하고 반 정도가 소각이나 매립되는데 한국 통계상으로는 수출한 전 물량은 재활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 통계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개개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이 헌옷들이 제3세계에 매립되거나 소각돼 갖고 이 환경 문제를 만드는 현상 이게 옷의 트렌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패스트 패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예,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되게 저렴하게 예. 품질이 낮은 옷을 많이 생산을 해서 빨리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짧게 소비를 하잖아요. 짧게 입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빨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옷도 많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재고도 많이 쌓이는 거죠. 근데 여기가 요즘 여러분들 그 중국 이커머스 뭐 네. 알리니, 테무니, 셰인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네네. 요게 나오면서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소비하고 더 빨리 버리는 아예 소비하기 전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다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값싸게 제3세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옷이 수출되는데 그것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되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데 사막이라든지 바닷가 강가들을 다 오염시키고 공기와 물까지 다 오염시키고 있는 좀 그런 현상이 패스트 패션, 울트라 패션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옷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옷, 뭐 새 옷으로 인해서 심지어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예. 개인과 기업,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잘 사서 좀 이렇게 오래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입다 보면 실증 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즘 이제 옷 교환이라든지 중고 플랫폼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옷을 교환을 하게 되면 또 지루하지 않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너무 빨리빨리 만들어서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잘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가급적 좀 연구 개발을 해서 재활용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옷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옷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입던 옷을 갖다가 다시 이제 헌옷을 발생하게 되면 다시 회수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매장 같은 경우에 헌옷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예. 좀 요걸 통해서 잘 회수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아까 패스트 패션 말씀드린 재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재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게 알게 모르게 다 태우는 소각하는 게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히 옷을 만들고 버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업체들이 끝까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의류까지도 도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제가 앞에서 헌옷뿐만 아니라 예. 멀쩡한 옷 재고 같은 경우는 막 태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고 같은 경우에도 재고의 수량이라든지 처리 방법들을 좀 보고하도록 하고 소각을 못하게 제도화해서 최소한 만들어진 옷이라도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개인 기업 정부의 노력을 해가서 헌옷뿐만 아니라
많이 만들어져서 그냥 버려진 옷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방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통에 옷을 버리기보다는 보통 헌옷 수거함이나 이런 데 두다 보니까 옷을 버린다는 생각을 잘 못 가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인식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끝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사실은 의식주라고 부르죠. 그중에 맨 앞에 오는 게 의인데 옷 문제인데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너무나 이제 보여지는 시각의 상으로 흘러가지고 빨리빨리 입고 빨리빨리 버리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태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해왔던 옷 문화, 자기 옷 소비 패턴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환경도 생각하면서 멋지게 옷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